아버지, 모두 아버지를 위한 거니 저희 뜻에 따라 주세요. 뭐? 내 아파트를 뺏어가는 게 날 위한 일이라고? 장인어른, 세금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장인어른 연세도 많으시니 저희가 해드리는 거죠. 됐다. 아직 내 정신 멀쩡하고 내 집은 내가 관리할 기력은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10억이나 하는 내 아파트를 뺏어가려 하다니 자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는 거냐? 아버지, 우리 지욱이 교육비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 대학까지 보내려면 얼마나? 수미야, 내가 어렸을 땐 내가 희생해서 학비 대줬다. 우리 부부 월급 대부분을 너에게 다 썼어. 그런데 그에 대한 보답이 고작 이런 거냐? 저는 사랑하는 딸과 사위를 집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인의 편지가 아니라면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저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7세 이호찬입니다. 30년간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 부사장으로 일하다 10년 전에 은퇴해서 기술학교 출강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길고 긴 세월이 바람처럼 지나가 버렸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저를 반겨줍니다. 매일 벽에 걸린 아내 사진에 아침 인사를 하며 하루 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은 뻐 보이네요. 나도 오늘 건강히 살아볼게요. 내 아내 이숙정. 5년 전 자궁암으로 하늘나라고 갔습니다. 이른 결혼 생활 덕분에 10년을 행복하게 살게 해준 내 평생의 동반자. 아내가 없는 집은 적응이 힘드네요. 늘 그렇듯 오늘도 혼자 아침 식사를 합니다. 밥 한 공기와 어제도 먹었던 반찬 몇 가지를 올려두고 TV를 켰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끓여주었던 따뜻한 찌개가 너무 그립네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식탁은 늘 푸근했습니다. 맛있는 반찬과 국. 저는 행복한 밥상을 받으며 여보, 항상 잘 차려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을 할 때면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으니 식사 꼭 챙겨 드세요. 라고 웃으며 답해 주었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피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파트를 처음 샀을 때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1990년대 초반 처음 부사장으로 발령받은 후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한 4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우리 드디어 집 장만을 했어요. 이제 수미도 자기 방에서 조용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 딸 수미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며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제 월급의 절반 이상은 저축을 했고 아내도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마련한 집이죠. 아침 식사를 하며 멍하니 TV를 보고 있자니 문득 수미가 어렸을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수미는 제가 아침 식사 전 TV 뉴스를 보고 있을 때면 아빠, 뉴스가 왜 재미있어요? 나도 아빠 옆에서 볼래요. 그때 우리 가족은 늘 함께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수미는 대학 교수와 결혼해 서울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사위 정우영은 수업과 연구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손주 지우기가 내년이면 중학생이 되는데 얼굴을 보기가 힘드니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딸을 키울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늘 이야기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산이나 명예보다 가족을 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제 딸은 뭐가 그리 바쁜지 전화도 일주일 한 번 할까 말까이고 전화를 하더라도 아빠, 요즘 건강하시죠? 특별한 일 없으시죠? 그럼 아직 건강해. 너희는 잘 지내니? 네, 다 바빠요. 지우기는 학원에 다니고 정서방은 연구하고. 매번 같은 대화로 시작해 같은 대화로 끝나곤 하지요. 오전 시간이 무료해질 때면 아파트 옆 공원을 산책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오래된 친구를 만나곤 하는데 오늘은 아무도 나오지 않아 혼자 걸었습니다. 공원 산책로를 걷다 보면 기술학교 졸업생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해 열심히 살고 있는 제자들이지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래. 아직 멀쩡해. 너는 잘 지내? 일하는 건 어렵지 않고? 제자들과 대화를 하면 뒤늦게 제가 경험한 기술을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후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어요. 가끔 아내와 함께 들었던 팝송을 틀어놓기도 하고요. 비틀즈의 곡을 아내가 참 좋아했습니다. 여보,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우리 처음 결혼 약속했을 때가 생각나요. 비틀즈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다방에서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었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으면 아내와의 추억이 생각나 외로워집니다. 처음 선 자리에서 만난 날, 첫 영화관 데이트, 프로포즈의 순간,
모든 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저녁 식사는 대부분 혼자 합니다. 가끔 옛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연락하는 날이 아니면 집에서 혼자 때우고 있어요. 오늘도 혼자 간단히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라면을 먹기는 힘들었겠죠. 라면 한 번 먹으려면 당신한테 몇 번을 부탁해야 가능했던 일인데. 아내는 제 건강을 위해 항상 직접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이니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저녁을 먹으며 TV를 보니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는 장면이 나왔네요. 오랜만에 딸 아이의 앨범을 찾아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까지 저는 빠지지 않고 참석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요. 아빠, 저 아빠 딸이라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딸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우리 가족은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수미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우리는 밤 늦게까지 수미의 대학 생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그 시절이 참 그립기만 합니다. 수미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했고, 대학 시절 지금의 사위를 만나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요. 처음 사위가 인사 왔을 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차갑게 보였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지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정호영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미와는 예쁘게 잘 만나고 수미를 잘 돌보겠습니다. 사위는 아주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미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계속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벌써 밤 11시가 넘어버렸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네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할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침 산책, 점심 약속, 도서관 방문,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나름대로의 규칙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자요. 내일도 건강히 만납시다. 아내의 사진에 인사를 하고 불을 껐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는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 비추고 있어요. 외로움이 밀려오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지낸 5년이라는 시간이 제 마음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평범한 하루일 테지만 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늘 그렇듯 아내 사진에 인사를 하고 토스트와 계란으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소파 위에 앉아 TV를 켜고 나니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수미네요. 명절도 아니고 생일도 아닌데 전화가 오다니 의외였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잘 지내시죠? 그래, 수미야. 아빠는 잘 지낸다. 갑자기 웬일로 전화를 했니? 오늘 저녁에 찾아뵈도 될까요? 시간 괜찮으신가 해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놀랐지만 수미가 온다니 언제나 환영이었죠. 오랜만에 딸과 사위, 손주들까지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좋지. 저녁은 먹고 올 거지? 아니에요. 저희가 음식 사갈게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갈비찜 맛있게 하는 곳이 있어요. 저녁 식사까지 함께 할 수 있다니 너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라니 계획했던 하루 일과 중 도서관 방문을 취소하고 조금 일찍 집에 돌아와 청소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동네 공원 산책을 할 때도 친구와 점심을 먹을 때도 저녁 때 만날 가족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호찬아, 오늘 좋은 일 있어? 싱글벙글한 모습 참 오랜만에 본다. 그래, 오늘 저녁에 딸이랑 사위가 온대. 그래? 요즘 자주 볼 수 있나? 나도 아들놈 얼굴 보기가 참 힘드네. 나도 마찬가지지 뭐. 명절에나 볼까 말까 하는데 오늘 갑자기 온다잖아. 친구가 갑자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온대? 뭔가 필요한 게 있나 보네. 그 말에 잠시 생각이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평소 바쁘다고 전화통화도 자주 하지 못했던 딸인데 갑자기 찾아온다는 건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 생각을 빨리 떨쳐버렸습니다. 내 딸 수미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럴 리가. 그냥 아버지가 궁금해서. 저의 말에 친구가 더 이상 말을 하진 않았지만 친구의 눈빛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깨끗하게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 손주 지우기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놓았지요. 청소를 하다 보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수미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공부하던 시절 아내는 늘 수미의 방에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주었지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힘이 나요. 수미는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는 딸이었어요. 그런 수미가 사위를 만난 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위 정호영이 결혼 허락을 위해 인사를 왔을 때
아버님, 앞으로 수미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버님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잘 모실게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겠다는 그 표현이 거슬렸습니다. 마치 경제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말하는 듯 했습니다. 결혼 초기 수미와 사위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연구 모임이 많아지고 승진을 거듭하면서 점점 발길이 뜸해졌고 전화 통화도 짧아졌지요. 명절에 바쁘다며 수미와 손주만 보내거나 짧은 전화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문득 수미의 결혼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수미는 참 아름다웠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제 팔을 의지해 입장을 할 때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저 행복할게요. 수미는 제 눈물을 직접 닦아주었지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식장 한쪽에 앉아있는 사위의 부모님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위 부모님은 며느리감이 더 좋은 조건이길 바랬다고 합니다. 부사장으로 퇴직한 저보다 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안을 원했던 모양이고 그때부터 불편한 한 관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벌써 6시가 되었습니다. 곧 수민의 가족이 올 시간이에요. 옷을 갈아입고 거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녁 7시, 드디어 수미가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수미가 웃는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사위 정호영과 손주 지우기도 함께 했습니다. 특히 사위가 집에 온 건 1년 만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욱이 많이 컸네. 벌써 중학생 나이가 되다니. 손주 지우기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평소보다 더 친근한 모습이라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집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지우기가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핸드폰 게임에 빠져 저에게 간단한 대답만 하던 지우기인데 말이죠. 수미가 준비해온 음식을 차리는 동안 사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혼자 식사는 잘하시기 힘드시죠? 평소와는 달리 제 안부에 관심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위의 이런 따뜻한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 아직 건강해. 멀쩡하니 걱정 말게. 밥도 잘 챙겨 먹고 매일 산책도 하고 있어. 그러시군요. 장인어른이 참 존경스러워요. 저도 건강하게 늙고 싶어요.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수미가 사온 갈비찜은 정말 부드러웠고 모두가 즐겁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손주 지우기는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과 친구들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 나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할아버지처럼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지욱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가 너무 뿌듯해. 식사 후 차를 마시는데 사위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온다고 뭔가 필요한 게 있나 보구만 라고 했던 친구의 말이 떠올라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수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뭔가 제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할 것만 같았지요. 과연 무슨 말을 꺼낼까요?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딸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함께 살면 좋겠다는 말이 나쁘게 들리지 않았지요. 사실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롭긴 했으니깐요. 그래,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너희 생활에 방해되지 않을까? 제 말에 사위가 급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희 집이 넓어서 괜찮아요. 오히려 장인어른을 모시는 건 저희 기쁨이죠. 그런데 뭔가가 이상했지요. 평소엔 바빠서 연락도 잘하지 않던 사위가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수미와 사위가 서로 눈빛을 교환해가며 말을 하는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손주 지우기가 제 옆에 앉아 말을 했지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 같이 살면 매일 볼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깨 마사지도 해드릴게요. 세 사람 모두가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살아온 이 집, 아내와 함께 살던 이 추억의 공간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너희들 말은 참 고맙다만 나는 이 집이 편해. 너희 엄마와 함께 살던 집에서 떠나는 것도 아직은 싫고 아직은 혼자 잘 지낼 수 있으니 걱정 말거라. 제 말에 수미와 사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거절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도 내가 자주 놀러 가도록 할게. 지우기도 자주 보고 싶긴 하니깐. 그러자 사위가 다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럼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수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사위가 제지하는 바람에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위는 하고 싶은 말을 아끼는 듯하며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함께 사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사위는 갑자기 말을 돌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걸 참는 것 같았지요. 수미가 많이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 너희 마음은 고맙다. 그렇게 저녁 시간은 찜찜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민의 가족은 서둘러 일어났고 손주 지우기도 아쉬운 듯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저희 집에 오시고요. 꼭 이요. 아이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왜 불안함이 느껴졌는지 알 수 없었지요. 딸과 사위의 갑작스러운 방문, 함께 살자는 이야기, 모두가 이상한 것뿐이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하죠? 수미가 평소와는 다르네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는 그 미소조차 걱정스럽게 보였어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친구와 했던 말과 딸 내외의 표정이 함께 떠올랐거든요. 특히 사위가 말하려다 참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환한 달빛만이 방을 비추고 있고 그 빛을 친구 삼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답니다. 무언가 커다란 일이 다가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서 인지 머리가 아파왔어요. 수미와 사위의 방문이 자꾸 생각나 머리가 더 아파오는 듯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요.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친절했던 사위, 뜻밖의 함께 살자는 이야기, 그리고 사위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까지. 아침 식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거실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미였어요. 아버지, 어제 말씀드린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구나. 너희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인데 결정이 힘들어. 그럼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찾아뵐게요. 남편이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대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랑 불어왔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답니다. 다시 온다는 사위가 할 말이 무엇인지 너무 불안했습니다. 오전에 산책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TV를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그때 친구의 전화가 왔습니다. 호찬아, 오늘 왜 공원에 안 나왔어? 어제 딸하고 무슨 일 있었어? 친구도 제가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아니, 무슨 일은 그냥 혼자 사는 내가 걱정이 된다고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러자 친구는 제 이름만 부르고 한참 있더니 호찬아, 너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럼 너희 집은? 아니, 내가 싫다고 했어. 아내랑 오래 살던 집인데 내가 가긴 어딜 가. 그래, 그럼 내일은 꼭 공원에 나와. 점심 같이 먹자. 그렇게 친구에게는 오늘 다시 딸이 온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알 것만 같았지요. 집에만 있기 너무 답답해 점심을 대강 먹고 공원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선생님, 이호찬 선생님 맞으시죠? 고개를 들어보니 처음 기술학교에서 만난 이민찬이었습니다. 10년 전 제자로 만난 민찬이 지금은 멋진 사회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래, 민찬아, 이게 얼마만이냐. 어서 앉아라. 사실 민찬이는 저에게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공부는 너무 하고 싶은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공부를 포기하고 기술학교에 온 친구였지요. 처음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한 모습이었는데 저와 만나 공부에 흥미를 붙였고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한 뒤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더군요. 선생님, 건강하시죠? 이 근처에 사시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 30년 넘게 이 아파트에서 살았지. 넌 어떻게 지내? 민찬이는 명함을 건네며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기술학교 졸업 후에 다시 법 공부 시작했어요. 지금 변호사가 되었고 로펌에서는 노인 재산 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루며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사례가 많다고 했지요. 선생님, 혹시 자녀들과 재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세요? 갑작스런 질문에 놀랐습니다. 전날 수미와 사위의 방문이 떠올라 말을 해주었지요. 어제 딸과 사위가 와서 함께 살자고 하긴 했어. 그런데 왜 그걸 물어봐? 민찬이의 표정이 심각해졌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서울 아파트가 주요 표적이 되곤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수미가 그런 계획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수미는 그런 애가 아니지. 남편도 대학 교수인데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잖아.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며 집을 돌아왔습니다. 민찬이는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저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미를 기다릴 때도 민찬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수미가 진짜 재산을 노린 걸까? 아내의 사진에 혼자 말을 해보며 어제 수미와 사위가 다녀갔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보니 수미와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아침엔 저녁에 오겠다 하더니 일찍이 왔네. 아버지,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왔어요. 괜찮으시죠? 그럼 괜찮지. 들어와. 식탁 의자에 앉은 사위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찬이가 한 말이 떠올라 긴장되었지요. 장인어른, 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위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이 아파트를 저희 명의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대신 저희가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필요할 때마다 와서 모실게요. 그 순간 민찬이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음을 알았지요. 내 아파트를 달라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수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요즘 부동산 세금이 너무 올랐잖아요. 증여세도 그렇고 지금이 가장 유리한. 수미는 전문가처럼 세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찬이의 말이 맴돌뿐이었어요. 그래? 조금 생각해 볼게.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 결정하기가 더 힘드네. 수미의 얼굴은 굳어버렸고 사위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장인어른,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도 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인데 쉽게 결정할 수는 없잖아. 사위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수미와 빨리 집을 나가버렸고 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불안해졌지요. 민찬이의 경고, 딸과 사위의 아파트 명의 변경 요청,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민찬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민찬이입니다.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그래, 무슨 일이야? 선생님, 제가 알게 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내일 아침까지 편지로 보내드릴 테니 그 전까지는 아무 결정도 하지 마세요. 다음 날 오후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찬이가 보낸 편지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 줄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긴 힘들었습니다. 최근 저희 로펌 사무소의 상담원 케이스를 정리하다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정우영 교수님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약 5억 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선생님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위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있었다니? 그것도 5억이나 빚을 지고? 편지의 뒤 이야기는 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호영 교수님 내외가 브라질 이민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이민 컨설팅 회사와 계약한 사실이 발각되어 금융업체에서 경고장이 발부되었어요. 아마 부채를 피해 해외 도주를 준비하고 선생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내 딸과 사위가 나를 속였다니. 편지와 함께 증거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사위의 파산 직전의 회사 서류, 채권자들의 소송 문서, 이민 컨설팅 회사 계약서 사본까지. 선생님, 제발 아무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따님을 만나기 전 꼭 저에게 연락 주세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배신감과 분노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수미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아내의 사진에 울며 말을 걸어보았지요. 저녁 내내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미와 사위였어요. 아버지, 어제 말씀드린 건 생각해 보셨어요? 수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사위의 눈에는 초조함과 불안이 가득했지요. 어서 들어와 앉거라. 사위는 어제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증여 계약서와 인감 도장을 찍을 곳에 연필로 표시까지 해왔네요. 장인어른,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증여 계약서예요. 서류 작성만 해주시면 모든 절차는 저희가 알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서두는 거야? 사위의 얼굴색이 순간 변해버렸습니다. 수미가 급히 대답했어요. 아버지, 세금 문제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증여세가 가장 적게 나오는 시기라서 그래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너희 회사 부도 위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필요한 건 아니니? 제가 던진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라뇨? 지금 교수도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브라질 이민, 그것도 내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서? 수미가 놀란 표정으로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일까지는 몰랐던 눈치였어요. 여보, 이게 무슨... 사위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무튼 장인어른, 이 계약을 오늘 꼭 해야 하는 겁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늦어진다고요. 그래? 내일 뭐가 있는지 말해봐. 사위는 대답하지 않은 채 수미를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수미가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그냥 세금 문제예요. 내일부터 바뀐 과세 기준이 적용돼서. 거짓말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지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수미를 생각해 평온한 척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런데 인감 증명서가 필요할 텐데 내가 구청에 가서 떼어오마. 아닙니다. 제가 대신 떼어 올게요. 인감 도장만 주시면 됩니다. 사위의 다급한 반응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정말 내일 출국할 계획이 있는 듯 했어요. 인감 도장은 금고에 있다. 내가 가져올 테니 기다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민찬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찬아, 지금 딸과 사위가 집에 와 있다. 서류에 빨리 사인하라고 다그치고 있어. 선생님, 절대 사인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변호사와 경찰도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사위는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이고 있네요. 수미야, 인감 도장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데 좀 더 찾아볼게. 기다려줘. 장인어른, 시간이 많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시계를 보니 2시 10분 전. 민찬이가 오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차라리 직접 구청에 가서 인감 증명서를 떼는 건 어때? 내가 지금 갈 수 있어. 안 돼요. 제가 가겠습니다. 사위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지요. 여보, 진정해요. 아버지도 지금 찾고 계시잖아.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 10분. 아직 민찬이가 도착할 시간은 아니었지요. 문을 열어보니 친구였습니다. 호찬아, 오늘 바둑 두기로 했는데 기현은 왜 안 오는 거야? 친구는 이 상황을 직감했는지 더 큰 소리로 저를 다그치는 듯 했습니다. 사위의 표정이 더 초조해지고 있었네요. 아, 장인어른 저녁에 다시 올게요. 아니야. 잠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위는 수미의 팔을 끌고 서둘러 나가 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니 친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자네가 받은 문자 보고 급히 달려왔어. 민찬이와 통화 후 친구에게 급히 와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다행히 빨리 확인을 했나 봅니다. 고마워. 이렇게 와 주었어. 자네 딸이 집을 노린다고? 세상이 참. 나도 아직 믿기질 않아. 내 딸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수미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민찬이가 도착했어요. 다른 변호사와 경찰도 함께였습니다. 선생님, 다행히 아무 일 없었네요. 딸과 사위는 금방 갔어. 친구가 도와준 덕분이야. 민찬이는 준비해 온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위의 사업 실패 증거, 채무 내역과 이민 신청서 사본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선생님,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정 교수님은 내일 비행기로 브라질로 떠날 예정이었고 채권자를 피해 도망갈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선생님, 고소장을 작성하면 사기 미수 혐의로 정호영 교수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내 딸의 남편, 손주의 아버지를 고소한다고? 사위가 저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 결정은 선생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는 엄중히 다뤄야 해요. 제 머릿속에는 수미의 어린 시절 모습과 사위의 굳어진 표정까지 함께 생각이 났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선생님, 고소장을 작성하시겠어요? 경찰의 질문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 딸을, 내 사위를 고소한다는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죄송한데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방으로 혼자 들어와 서랍장에 있는 작은 아내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요. 여보, 우리 딸을 고소하는 게 맞을까요? 당신이 있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민찬이가 방으로 조심히 따라왔습니다. 선생님, 마음 아프시겠지만 이런 일을 그냥 넘기면 따님 내외는 더 큰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지금 끊어내야 합니다. 문득 수미의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어요. 친구의 볼펜을 몰래 가져왔다가 들킨 적이 있었지요. 그때 저는 엄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수미야, 작은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야. 지금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친구에게 사과를 해야 나중에 더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 거야. 그날 수미는 참 많이 울었지요. 하지만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던 수미는 정직하고 바르게 잘 살아주었답니다. 지금 그 약속은 잊은 걸까요? 깊은 한숨을 다시 쉰 후 방을 나갔습니다. 형사님, 고소하겠습니다. 내 딸이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더 큰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경찰과 민찬이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이동해 고소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호영, 이수미, 내 딸과 사위의 이름을 적는 순간 감정이 복받쳐 올라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찬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게 바른 길일 테니. 고소장을 작성하는 동안 수미와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옹알이를 시작한 날,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합격 소식을 듣던 날, 모든 행복했던 추억이 이제는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어요. 고소장 작성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는데 갑자기 수미가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제 친구를 통해 제가 경찰서에 왔다는 연락을 받은 듯 했지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왜 경찰서에서? 수미는 민찬이와 변호사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상황을 직감한 듯 했지요. 아버지, 이게 무슨? 수미야, 아빠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부모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라고. 수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이후에 서류 처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댁에 들어가세요. 민찬이는 제 팔을 잡아 경찰차로 안내했어요. 경찰서 안에서는 수미의 울음소리가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서글픈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네요. 마치 하늘도 함께 울어주는 듯 했지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빗소리를 하염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수미가 어렸을 때 비 오는 날 함께 창가에 앉아 빗방울 빨리 새기 놀이를 하던 기억이 났네요. 아빠, 저기 빗방울을 빨리 새는 게임이에요. 제가 이번엔 아빠를 꼭 이길 거예요. 그 맑고 고운 아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돈이 우리 가족의 행복보다 중요해진 건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는데도 저녁이 되니 배가 고파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도 목으로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사위의 목소리는 떨렸고 자신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들키지 않았다면 계속 진행했을 텐데 들켜서 아쉬운 거야? 정말 죄송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회사는 망하고 빚쟁이들이 집에 쳐들어오고. 그래서 내 딸까지 끌어들였나? 수미도 처음부터 전부 알고 있었던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사위는 깊은 한숨을 쉰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미는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때였으며 저희가 계획한 대로 해야만 살 방법이 있었으며.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늦게 알았다 해도 수미도 이 계획에 동참한 건 사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장인어른,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빚을 열심히 갚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희를 다시 믿어달라고? 어떻게? 저희가 살면서 증명해 보일게요. 시간을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잠이 올 것 같진 않았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새벽 무렵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사위와 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건 우리 사회의 문제,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의 문제였지요. 수미가 어린 시절 늘 가르쳤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언제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을 용기를 내는 것이야. 아침이 밝고 제가 결심한 것을 말해주기 위해 민찬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찬아, 고소를 취하하고 싶어. 선생님,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선생님을 속였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나는 그 아이들의 부모야. 바른 길을 다시 가르쳐 보고 싶어. 하지만 선생님, 내게도 계획이 있어. 내 자식이니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싶어. 통화를 마친 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깨끗하게 청소된 느낌이었지요. 오전에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호찬아, 고소 취한다면서 정말 괜찮겠어? 그 아이들은 내 자식이야. 처벌보다는 교육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하지만 이번 건 다르잖아. 부모의 재산을 노린 자식 문제야. 그래. 그렇지.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어. 친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준비한 서류를 보여주었지요.
친구는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 정말 이렇게 할 생각이야? 그래, 이 정도면 제대로 교육이 되겠지. 오후에 민찬이가 수미와 사위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창백한 얼굴을 한 채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수미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이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수미야, 아빠가 너를 이렇게 키우진 않았지.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아버지, 수미는 흐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수미야, 아빠도 실수하고 실망했던 적이 있단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거야.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내가 고소를 취하했어. 하지만 이건 무조건 용서를 하는 건 아니야. 조건이 있다.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사위는 천천히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위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충격으로 변하는 듯 했지요. 장인어른, 이게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미가 옆에서 함께 서류를 읽더니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아파트를 기부하신다고요? 서류에는 제 아파트를 부모가 있지만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래, 내가 평생 지키고 있던 아파트를 많은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위는 말끝을 흐렸지만 속내가 훤히 보이는 듯 했습니다. 수미야, 너희가 아파트를 탐낸 이유가 빚을 갚기 위해서였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두 번째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조건부 대출 서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적금으로 사위의 빚을 먼저 갚아줄 거다. 하지만 3년 안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리고 매달 복지관에서 3시간 이상 봉사활동하는 것. 마지막으로 일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조건이다. 수미는 눈에 눈물이 고였고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죠? 저희는 장인어른을 속였는데. 수미야, 정서방,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내가 편하고 싶어 결정한 것이다. 복수보다 용서가 내 마음이 편해져서일 뿐이야. 수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저는 수미를 일으키고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수미야,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야. 내 어머니와 나는 가난했지만 참 행복했어. 우리에겐 가족이 늘 함께 있었으니깐. 민찬이는 법률 전문가답게 모든 조건이 명확히 기록된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펜을 들고 서명을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저는 혼자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마치 아내가 제 결정을 응원해 주는 것만 같았지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면 이 집을 떠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거든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거실에 걸려있는 아내 사진을 깨끗이 닦아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 결정한 거 맞지? 당신도 이렇게 결정했겠지? 문득 20년 전 수미가 대학을 합격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가족이 축하 파티를 하던 날이었죠.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다니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내의 행복했던 미소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짐을 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수미와 사위, 손주 지우기가 서 있어요. 사위는 며칠 전과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마치 마음에 큰 바위를 내려놓고 온들 편안한 모습이었지요. 할아버지, 제가 이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며 지우기가 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의 밝은 모습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함께 짐을 옮기는 동안 수미가 제 옆으로 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수미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빠의 유일한 소원이야.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거라. 수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약속해요.
아버지, 모든 짐을 다 옮기고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30년의 추억이 담긴 집과 작별하는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참 가볍기만 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경로당과 가까운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와 작은 거실. 소박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어요. 아버지, 물건들은 어떻게 둘까요? 수미가 물었습니다. 함께 새 집을 정리하는 동안 오랜만에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짐 정리를 마치고 나니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식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드시겠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한 기운이 감돌긴 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손주 지우기가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할아버지, 이거 제가 그려온 거예요. 할아버지 드릴게요. 그림 속에는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행복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우리 가족 영원히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지우가 고마워. 할아버지가 거실에 잘 걸어둘게. 손주의 그림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시련이 아닐까 생각했지요. 저녁이 되어 딸과 사위는 돌아갔습니다. 수미가 돌아가기 전에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요일마다 저희 집에 꼭 오실 거죠? 이번 주엔 지우기가 할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 손주가 만들어주는 밥은 먹어야지. 꼭 가도록 하마. 손주가 웃는 얼굴로 문을 닫고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참으로 반짝반짝 빛나 아름다워 보였지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복지관에 몰래 가보았습니다. 사위는 약속대로 봉사활동을 성실히 임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었지요. 장인어른, 사위가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위의 얼굴에 부끄러움과 존경심이 함께 보였지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노인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네. 네, 봉사 활동이 생각보다 보람찬 일이더라고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사위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올바른 교육의 기회와 교훈이 주어진다면 사람은 변할 수 있음을 사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맑고 평온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민찬이가 보내온 편지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 편지가 아니었다면 지금 저는 모든 것을 잃었을 뿐 아니라 딸과 사위의 인생도 망쳐버렸겠지요. 저는 민찬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찬아, 너무 고맙구나. 내가 보내준 편지 덕분에 내 가족을 구할 수 있었어. 선생님, 마음 편하신 것 같아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지내세요. 작은 전셋집에서 생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기부하고 남은 퇴직금과 적금으로 마련한 전셋집이었지요.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오히려 관리가 쉬워 편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딸의 가족과 식사를 약속한 날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트를 갔지요. 손주 지우기가 좋아하는 과일과 간식을 사기 위해서였지요. 마트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이, 호찬이, 새 집은 살만한가? 그래, 의외로 편하네. 작은 집이지만 내 몸 하나 누울 공간으로는 충분하지. 자네 결정은 정말 충격적이었어. 10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기부해버리다니. 친구의 눈에는 존경심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괜찮은 거야? 젊을 때부터 검소하게 살아왔으니 문제는 없어. 퇴직연금으로도 충분해. 남은 적금으로 생활 자금도 마련해 두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 딸 집에 방문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수미와 사위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수미는 직접 만든 반찬을 식탁에 내놓았고 지우기는 김치전을 스스로 만들었다며 꺼내왔습니다. 지우기가 만든 김치전이 참 훌륭하다. 할아버지 집에 싸가고 싶네. 제 말에 지우기는 참 행복해했지요. 딸과 사위, 손주와 식사를 하니 전에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따뜻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요. 우리 딸도, 우리 아파트도, 내 마음도. 작은 공간의 집이었지만 삶은 오히려 더 충만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만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아름다운 하루가 되리라는 기대와 함께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사연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